애매하다 싶으면 아닌 거라고 보면 된답니다. 사실 남녀 구분할 거 없이 누구나 더 좋아하는 쪽이 의일이 되죠. 그리고 의일이 되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절 신호를 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마음을 비우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쉽습니다만 그게 말처럼 되지 않죠. 저도 예전에 옆 사무실 여직원이 거절했다가 오케이 했다가 막 섞어서 말하길래 굉장히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밖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런 거 이미 웬만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연애 경험이라는 경험치가 아주 조금 적을 뿐이죠. 그러니 그걸 보완해줄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여자의 거절 신호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최고의 복수는 나를 싫어하는 여자보다 더 예쁘고 더 잘난 여자를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 여자 만나러 가셔야죠. 흔히들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면 그건 여자가 관심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저라도 하루에 한 번 답장하고 이런 거는 거절 신호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되겠죠. 진짜 일 때문에 바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답장이 늦는 사람이랑 잘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서비스직이었는데 밥 먹는 시간 조금 빼면은 시도 때도 없이 고객들을 응대하다 보니까 진짜 텀이 안 나요. 고객이 눈앞에 있는데 핸드폰을 볼 겁니까?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시간보다는 답장에서 화제가 전환되는지 그 여부를 봐야 하죠. 여자는 관심이 1도 없는 남자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즉시 제3의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단 하나의 거절 신호가 아니라 거절 신호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더 신뢰할 만하죠. 사람들이 원치 않는 플러팅을 받을 때 어떻게 거절을 하는지 그걸 알아본 연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신호들이 나왔는데 이 중 짧게 대답하거나 억지로 예의 차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짧게 대답하는 건 네, 아니요 이런 식으로 뒷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억지로 예의를 차리는 건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웃거나 적당히 농담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자, 개인적인 질문이라는 건요. 원래 자기 개방을 요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호감이 없으면 이렇게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회피 욕구 때문에 대답을 단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답만 하면 대화가 끊겨서 무례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때 짧게 대답한다와 예의를 차린다는 것이 상충이 됩니다. 왜? 하나는 대화의 멈춤이란 걸 유도하고 다른 하나는 대화의 연결을 유도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 상충되는 긴장을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추구가 바로 제3의 안전한 주제로 이야기를 돌리는 겁니다. 개인적이진 않되 대화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 번 만나서 저녁을 먹자라는 톡을 보냈어요. 근데 한 4시간, 5시간 안익십 하다가 갑자기 답변이 왔어요. 근데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일 이제 끝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오면 눈치 없게 언제 시간 되는지 한 번 더 캐묻지 말라는 겁니다. 거절 신호라고요. 아니 바빠서 아니면 진짜 톡을 놓쳐서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싶으시죠. 텀을 2주에서 한 달가량 더 둔 다음에 한 번 더 여쭤보고 그때도 쿨하게 만나자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접으세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인지 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눈치 없게 그래서 언제 시간 되는지 그거 답해줘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하는 게 그래 내가 만나자니까 만난대. 그런데 자꾸 제3자를 껴서 만나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러면 아웃입니다. 왜냐면 여자가 불편하거나 피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제3자를 끼워 넣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싫다라고 말하기는 부담스럽고 대놓고 무시하면 예의가 없어 보이니까 제3자를 사이에 두는 방식으로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연구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입니다. 모두 젊었을 때 남자로부터 폭력적인 관계를 경험을 했는데 연구자들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그 경험을 취합하고 공통된 주제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온 게 바로 제3자가 개입하면 그 나쁜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패턴이었죠. 즉, 여자 혼자서는 끊기 힘드니까 제3자를 끼워 넣어 탈출구를 만드는 게 구조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비단 폭력적인 상황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도 충분히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불편하거나 관심이 없는 관계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그래서 만나게 됐더라도 꼭 친구를 부른다던가 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면서 제3자를 계속 등장시키는 거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남자를 피하고 싶다는 전략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원래 여럿이 노는 걸 좋아하는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기 선호도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 사람의 평소 성향이 어떠냐. 즉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들이 많고 또는 인기가 많고 항상 보자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이게 진짜로 자기 선호도의 표현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누군가 껴서 보자고 할 때 그 이유가 명확하고 납득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침 그 오빠도 오빠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같이 볼까? 라던가 아니면 얘는 내가 지금이 아니면 볼 시간이 없어서 그때 같이 봐도 괜찮을까? 라던가 그 이유가 타당했다는 거죠. 아무리 그럼에도 이게 너무 반복이 된다 싶으면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그 관계가 중요하다면 자기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유가 명확하게 납득이 되더라도 이게 반복이 된다면 여자한테 그 남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볼게. 단 둘만 같이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을 화면 보이도록 옆에 놔두느냐, 그리고 그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느냐, 인데 이게 조금 고려할 게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화에 집중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급하게 챙겨야 하는 연락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돈과 관련된 거라든가 일과 연관되어서 꼭 체크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건 논외죠. 그리고 휴대폰을 체크할 때 남자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그것 또한 그리 거절 신호까지는 아닙니다. 애초에 양해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랑 있는데 이 휴대폰을 보는 행위가 무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의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정말 미안하다. 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여자는 자기 앞에 상대방이 휴대폰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은 모두 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행동이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걸 탐구한 연구인데 여기서 말하기에 휴대폰을 많이 보는 게 나는 지금 네 얘기에 집중하지 않는다 또는 이 대화가 지겹고 그만하고 싶다 할 말이 없다 식의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화라는 건 본질적으로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폰을 보는 순간 그 전제가 깨지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휴대폰을 본다는 행동과 불일치가 일어나잖아요. 그 불일치로부터 안 좋은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뭘 보고 있는지 알지만 그걸 앞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상대방은 저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불확실한 주도권의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알고 있는데 한쪽은 모르고 그걸 토대로 계속 머리를 뺑뺑 굴리면서 얘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중요한 건가?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해석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자는 아까 말했듯이 자신이 휴대폰을 하면 앞에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다고 했죠. 그래서 거절 신호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또 하나 체크해보면 좋은 게 방금 말한 불확실한 주도권의 구조가 깨지는지 보세요. 어떻게? 여자가 휴대폰을 확인할 때 자신이 지금 뭐 때문에 휴대폰을 보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주는지 그걸 체크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잠깐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동생이 나한테 급하게 뭐 하나 물어봐서 그것만 금방 답해줄게 미안해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가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가 이 두 개가 있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배려심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의 주제가 뭐였죠? 거절 신호였죠. 이런 것조차 없이 휴대폰을 시도 때도 없이 본다? 마음이 뜨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9개월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이고 제 주변에 유튜브를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죠. 그러다 운이 좋게도 인지심리학을 전공했고 좋은 사람과 좋은 여자분들이 많은 환경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이해하는 원리를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그렇게 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었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과거에 여자한테 보였던 소위 좀 찌질하고 아쉬웠던 그런 모습들은 단순히 소심하니 아니면 겁이 많니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 사고 체계를 몰랐고 그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제 주변에 저보다 좋은 남자들은 많았으나 그들이 연애를 잘했느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참 이게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모습들인데 이걸 잘 몰라서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제 지식과 경험들을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신다면 제가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은 덜 겪게 되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의 거절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답장 텀이 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적인 질문을 했는데 제3의 화제 전환이 반복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를 계속 끼우려 한다면 그 자리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을 자주 보고 설명도 안 한다면 집중할 의향이 없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하는 공통점은 패턴과 맥락입니다. 이유가 불명확하다면 그건 거절 신호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접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